네, 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지선 연구원님, 계속 최근에 이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잠깐이지만 400 살짝 찍더니 또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당황스러울 때 동공이 흔들리듯이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동공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어디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연초 이후에 주식시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배경에는 홍콩, 유럽 등 미국이 아닌 지역들의 성장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좀 중국 그리고 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11조 원대로 급감했는데 따라서 이제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진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조금 집중하는 전략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글로벌 증시 이제 주도권이 미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넘어왔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통 저희가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US, non-US를 많이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렇죠. 네, non-US로 조금 지금 넘어왔다라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미국 지난 4분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 주도권이 미국에서 홍콩, 유럽, 그리고 신흥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4분기 홍콩 항생지수와 유로스톡스 50지수는 각각 23%씩 올랐습니다. 하락장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중국 등 미국이 아닌 non-US의 경기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고 사태 이후에 국내 증시도 오히려 좀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진정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계상 정기예금 증가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지만 단기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은행으로만 가던 자금이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채권이나 자금 조달 시장 상황은 10월에서 11월 레고 사태 이후에 좀 계속해서 개선되는 상황이고요. 레고랜드 이후 주식 및 채권에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로 바닥을 다진 형태를 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과 국내 증시의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강세장으로 완전히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네. 한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이건 강세장이라고 외쳐왔던 분들이 조금 거 봐라 하면서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지금 장이 되었는데요. 그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하락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바로미터인 200일 선을 뚫고 S&P 500이나 코스피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같은 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10bp 가까이 떨어지면서 나름 의미가 컸던 3.5% 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년물 수익률도 8bp가량 급락을 해서 커브 전반이 좀 고르게 내려앉은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고요. 네네. 단기자금 시장은 3월 FMC에서 금리 인상이 일단 멈춰질 가능성, 그러니까 3월에 25bp 인상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25bp 인상을 안 하는 것까지 프라이싱을 하고 나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선물 가격에 내재된 3월 FMC까지의 누적 금리 인상 예상 폭이 46.6bp로 50b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프라이싱이 좀 낮게 되고 있다. FMC가 계속 매파적인 입장을 비추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확연하게 줄일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안지선 연구원님, 미국 CPI 지표가
뭔가 의미하고 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발표를 지난주에 했는데 항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은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예상치에는 모두 다 부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과 근원 CPI 모두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상승률이 시장 컨센서스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없는 상황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반응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반응은 좀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헤드라인 CPI는 에너지 가격의 급락 속에 전달보다 소폭 낮아진 상황이고요. 근원 CPI는 예상됐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석 달 만에 전월 대비 오름세가 좀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미국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낮아진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금융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고, CPI 발표가 있은 직후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는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50bp가 아닌 말씀드린 25bp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프라이싱 돼서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모든 물가 지표가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예상과 똑같이 나왔음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12월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6% 올랐고요. 네. 11월 대비 좀 상승세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 이제 CPI 낮추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원자재 가격이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올랐다는 것인데 아직 미국 고용이 좀 타이트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PI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주거비, 그리고 월세라고 하죠. 이 주거비가 전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이 또한 전월 대비 오름세가 좀 빨라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결국 CPI 하락을 이끈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을 좀 통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연구원님, 우리 증시가 요즘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4거래일 만에 또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모습인데 어때요? 좀 우리 이 외국인 수급을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외국인 매수세는 작년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과 같이 연동되는 한국의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0년에 24.5조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2021년에 25.5조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는 17조 원 순매도를 했고 하반기에 9.3조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작년 6월 중순부터 순매수세를 유지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에도 2.9조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하루에 말씀드렸다시피 11조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가장 잘 띠는 수급 주체인 외국인 매수세는 저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조금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된 것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 기대와 관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은 금융 그리고 전기전자, 철강이 업황 바닥을 다졌다는 기대감이 있는 테크업종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하는 방어업종인 금융업종, 이런 중심으로 좀 사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네. 그렇게 이제 금융, 철강, 전기전자, 음식료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 시장 주요 이슈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채팅창을 잘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안지선 연구원님 목소리 좋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